자, 무한급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한급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자, 무한급수, 즉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시그마의 an이 수렴할 때 리미트 an이 0이 된다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당연히 지금 증명도 할 거고요. 증명과 무관하게 잘 기억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증명은 우리 앞쪽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면서 증명 비슷하게 했거든요. 자, 볼게요. 요거 지금 무한급수 이렇게 쓰는 것은 자,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나타내도 된다고 했냐면 이렇게 무한급수이므로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형태로 쓸 수도 있었고, 또는 이것을 리미트 SN이라고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또는 얘를 리미트 시그마 AK를 이용해서 나타내도 된다. 자, 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의 증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이용할 거냐 하면 바로 이 형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이 형태. 자, 어떻게 하는가 잠깐 보면 얘가 수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리미트 SN이 수렴한다. 즉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알파는 상수라고 한다면 이게 수렴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될 것이므로,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리미트 SN이 알파면 리미트 SN-1도 역시 알파라고 쓸 수 있다고 했었고, 요 사실 기억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앞쪽 등비수열에 극한할 때 요 문제 풀었던 거 아마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변 뺀다고요. 빼주면 그냥 수렴하는 것들끼리 빼면 그냥 각각의 극한값을 빼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리미트 sn 빼기 sn-1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수렴하는 관계에서는 뭐 덧셈 뺄셈 이런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었었죠. 여기 알파 빼기 알파니까 당연히 0인데 sn에서 sn-1까지 빼는 것을 우리 뭐라고 했냐면 a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an은 0이어야 한다라는 게 나타난 거죠. 자, 별거 아닌 거긴 하지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요거를 까먹어서 못 푸는 학생들이 간혹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잘 기억하시도록 하시고요. 주의할 거는 이 명제에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리미트 an이 0이면 무한급수의 값 리미트 sn이라고 쓸게요. sm은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이라고요. 자, 이것에 대한 반례도 잘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반례를 잠깐 좀 몇 개 써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의 경우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n분의 1도 있고요. 또는 뭐 루트 n 플러스 1분의 1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n 루트 n분의 1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자, 방법 이 무한급수의 수렴 여부를 판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수렴 판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고등과정엔 들어가 있지 않은 거니까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대표적인 몇 가지 나오는 것 중에 특히 처음 것과 두 번째 것에 대한 그 반례가 어떻게 성립하는가 하는 얘기는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우는 자, 어떤 경우냐면 요 an이 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리미트 sn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짐작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막 갈 거예요. 뭐 8분의 1 또 뭐 9분의 1부터 뭐 16분의 1까지 또 뭐 17분의 1부터 이렇게 32분의 1까지도 더해지겠고, 이렇게
자, 무한히 더해지는 관계가 리미트 SN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극한값보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1 더하기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이라고 만약에 써버리면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값은 이 값이 더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구나, 참.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4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값이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4분의 1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 요 항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다음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여기까지 요 놈을 어떻게 바꾸냐면 5분의 1 대신에 8분의 1로 바꿔 쓸게요. 그러면 8분의 1이 몇 개 나오냐면 5, 6, 7, 8에서 8분의 1을 4번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5분의 1보다 8분의 1이 분모가 더 커졌으니까 값은 더 작아졌으므로 전체적인 요 값도 요것들의 합보다는 더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결국 다 16분의 1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16분의 1이 몇 개 나오냐 생각해보면 8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17분의 1부터 32분의 1까지를 17분의 1을 32분의 1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17부터 32까지는 16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한히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요것은 지금 자 보면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로 바꿨고 5분의 1에서 7분의 1 대신에 전부 8분의 1로 바꿨고 하니까 결과가 분모가 커졌으므로 값은 더 작아졌겠죠. 그러니까 요 원래 값은 얘보다는 분명히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 값을 우리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2분의 1이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또 2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이 4번이니까 또 2분의 1이죠. 16분의 1이 8번이니까 또 2분의 1.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무한정 반복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계속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니까 결론적으로 무한대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보다 이 값이 더 크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무한대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얘도 무한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n이 n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요놈의 극한값은 여기다 그냥 극한값을 붙이면 리미트를 붙이면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당연히 0이겠지만 0으로 가는 수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무한급수의 값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할지라도 리미트 sn이 수렴한다라고 볼 수 없는 반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반례 한번 또 보여줄게요. 두 번째 반례는 이건 조금 더 쉬워요. 극한값 계산하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역시 극한값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리미트 a는 0이지만 요거에 대한 무한급수의 값을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요거를 k로 바꿔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시그마를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유리화를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리미트 시그마의 분모는 k에서 k 플러스 1을 뺀 거니까 이렇게 k 지워지고 나면 마이너스 1만 남죠.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고 이것은 결국 마이너스 1분의 얘니까 리미트의 시그마의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서 이 부호를 바꿔버릴게요.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 앞쪽 어디선가 우리 요거 문제 풀었던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해보죠 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시그마를 풀어보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나올 테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지워지는 형태죠.
그러면 n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중간에 게 다 지워지고 맨 앞에와 맨 뒤만 남아있는 형태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요놈은 점점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대에서 결론적으로 무한대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극한값은 0으로 가지만 무한급수의 값은 무한대로 가는 수렴하지 않는 형태의 반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례들은 특히나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이 결론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써보면 지금 요것은 참이라고 했죠. 우리 앞쪽에서 우리 명제 배울 때 배웠겠지만 원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므로 요 대우명제를 요 명제의 대우명제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명제를 쓰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자 무한급수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발산한다라는 얘기죠.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한다라고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자, 요 명제는 요 명제의 대우명제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요것이 참이라는 거 증명을 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대우명제인 요 명제도 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요것은 언제 써먹느냐? 바로 요와 같은 문제를 풀 때 써먹는다고요. 자, 요게 무한급수인데 지금 여기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나와 있으므로 바로 여기 있는 게 뭘 뜻하죠? an을 뜻하죠. 근데 지금 an이 어떤 경우냐면 n 플러스 1분의 2n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리미트 an은 요거의 극한값은 2잖아요. 2는 여기서 0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죠.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당연히 무한급수의 값은 발산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발산한다는 걸 보인 게 되겠죠. 이것은 그러므로 올바른 용어입니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게 되는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문제는 지금 무한급수의 값이 수렴하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 수렴하는 값이 얼마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간혹가다 요 값 자체도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서는 뭐 별로 요 값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수렴한다는 것만 확인했으면 됐어요. 무한급수의 값이 수렴했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앞쪽에 배웠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수열 an의 극한값은 0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리미트 an은 0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분의 6이니까 3이다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자, 밑에도 볼게요. 지금 수열이 무한히 더해지는 형태니까 이게 무한급수인 거 알 수 있고요. 그게 수렴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에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여기 적혀 있는 그러니까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것을 제외한 여기 적혀 있는 거의 극한값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이와 같은 꼴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써주고 여기 나오는 각각의 항의 일반항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써볼까요? 자, A1, A2 각각 앞에 1, 2, 3, 4가 적혀 있으므로 n 써주면 되겠고요. A에 n 빼기 뒤에 거 보면 1, 3, 3, 5. 자, 앞에 것만 생각하면 1, 3, 5, 7 가니까 여기가 2n-1이 되겠죠. 뒤에 거는 3, 5, 7, 9 가니까 2n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써주고 그것이 2017로 수렴하더라 라는 게 됐어요. 그 위쪽에서 보면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값의 극한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얘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므로 n
a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앞쪽에서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 이 전체를 bn으로 이렇게 치환했죠. bn으로. 자, 그러면 nan 빼기 2n-1에 2n 플러스 1에 bn이 요것을 얘를 우리 bn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요거 이렇게 넘겨주고 n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an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넘겨주면 bn 플러스 2n-1에 2n 플러스 1로 쓸 수 있고 그것을 n으로 나눠준 이와 같은 형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지금 3n 플러스 1이 있고요. an 대신에 여기다가 an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 쓰면 an을 이렇게 쓸까요? n분의 여기 bn 더하기 2n-1, 2n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요것을 n분의 bn 더하기 n분의 2n-1, 2n 플러스 1로 쓸 수 있으므로 요게 얘가 곱해졌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하고 얘하고 곱해버리면 자 3n 플러스 1과 지금 여기 이렇게 가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n에 bn이라고 쓸 수 있죠. 더하기 여기 3n 플러스 1에 얘가 곱해지면 n에 여기 2n-1과 2n 플러스 1 꼴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 리미트 bn은 지금 0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로 가는 꼴이니까 이건 어디로 가죠? 무한대분의 0꼴이므로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0으로 가니까 결국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3n제곱분의 4n제곱 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3분의 4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으면 그냥 사실상 이렇게 해도 돼요. 얘를 0이라고 두면 그냥 여기서 바로 구해도 돼요. nan은 그냥 2n-1, 2n 플러스 1로 해서 an 대신에 n분의 2n-1, 2n 플러스 1을 그냥 여기다 대입한다라고 그냥 생각해서 풀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참고로.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따져줘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좀 간단한 형태로 그냥 해놓고 풀어볼게요. 자, 일단 자 시그마를 이용해 나타내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쓰고요. 자 보다시피 일반항 써볼게요. 여기가 지금 루트 2, 루트 4, 루트 6 가니까 루트 2n 꼴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위에는 a1, a2, a3 가니까 an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가 수렴한다고요. 수렴하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렴한다고요. 그러면 얘에 대한 극한값은 0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bn이라고 쓰고 나서 an을 bn에 대해서 놔도 되겠지만 귀찮아요.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냥 2라고 해도 되겠죠. 얘가 0이니까 2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an을 그냥 2루트 2n이라고 놓고 풀어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루트 2n 나오고요. 빼기 여기 2루트 2n 나오고요. 여기는 루트 2n 더하기 2루트 2n이라고요. 계산하면 리미트 여기가 결국 마이너스 루트 2n이고 여기는 3루트 2n이죠. 그러니까 어떤 꼴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해서 계산해주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